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는 특히나 한 주간의 내용들, 이슈들 함께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죠.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 쪽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상해 종합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약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면서 중국 증시는 2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3,400선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0.31% 오른 3,407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는 2015년 12월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한 기록입니다. 지금 업종별로는 양조, 고속철도 등이 상승을 했고 은행, 전자, 설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승은 대형주가 주도를 했는데 귀중모태주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6.9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605.09위안의 주가를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권력 강화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 주석의 대표 정책인 1대1로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상무부가 지금 상해 자유무역 항해 건설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또 역시나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교통, 운송, 설비 업종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험 그리고 석탄 등도 상승폭을 늘렸고요. 지금 대형주를 모아놓은 CSI 300지수 역시 장중에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진핑 2기 지도부가 발표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 상승을 좀 유도한 모습이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당이 가진 합리성에 큰 원천이 보이는 가운데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좀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주요 산업 영역과 신경제 영역에서 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이 영역에 집중해서 관련 종목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심천 종합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0.25% 상승한 2030.35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심천 증시는 현재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전고점대인 2050선을 넘을 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이고 심천 종합증시는 2015년의 고점이 2370선보다 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심천 증시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 영역 중에서 지금 4차 산업, 그리고 IT 부분, 신경제 부분에서 지금 심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심천 증시는 종목 선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심천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성강퉁과 후강퉁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은 좀 미래에 좋은 투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꼭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국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추천 성강투 때 추천드렸었던 로반전기 기억나실 겁니다. 네, 로반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6%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나 30.24%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역시나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36%나 증가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역시나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46.96위안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도 좋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로반전기의 실적은 앞으로 3선 도시와 4선 도시 이런 부분에 진출을 한 영향으로 좀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사달인데요. 네, 과사달 역시 저희 추천 성강중 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네, 과사달 3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은 5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과사달의 주가 역시 좀 그동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다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사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인버터 사업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업계에서 3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기 신규 증설량도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사달은 태양광 인버터 발전기 시장에 성장에 힘입어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도 있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또 새로운 환경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책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아주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이미 여러 중국 증권사에서 강력 추천 매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도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좀 관심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 마감하고 미국 쪽 살펴볼 건데요. 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3% 상승한 2,560포인트, 네, 기술주의 나스닥은 0.11% 하락한 6,55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나스닥만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린 게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장 초반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나스닥은 묵직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아마존이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주가가 좀 경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기업들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트위터는 분기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용자 수 증가로 주가가 18%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11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의 3센트로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실적 호조를 보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실적 부진이 확인되면 주가는 바로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한번 기업들 살펴볼 건데요. 저희 애플이죠. 네, 월스트리트발 애플 관련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기업인데 어제는 종가 대비 전일 대비 0.64% 상승한 157달러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지 뉴스에 따르면 9월 말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8과 8 플러스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서 꾸준하게 언급드렸었던 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지금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9월 미국에서 판매된 아이폰 판매량 중에서 아이폰 8과 8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 모델에 비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7과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의 43%를 차지했는데 지금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지금 소비자들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낮은 측면이 별로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 애플이 지금 돌파구로 좀 마련을 하는 게 좀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X죠. 근데 이 아이폰 X도 지금 판매량에 약간 그 판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고요. 지금 미국 통신사들도 아이폰 8에 제공하는 판촉 행사의 규모가 기존의 모델들보다는 좀 확연하게 적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아이폰 X가 얼마나 팔려주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4분기 실적이 좀 걸려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넷플릭스 살펴볼 건데요. 네, 흔히 팡이라고 얘기하죠. 네, 대형 IT 주들인데 올해 들어서 35%나 상승을 한 모습이고 이게 S&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또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역시나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슈 한번 살펴보시면은 넷플릭스가 16억 규모의 회사채를 신규로 발행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최근 3년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6억 달러로 좀 역대 최대치의 발행인데 이게 왜 발행됐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네, 리서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조금 더 강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영화나 TV쇼를 보강하는 데 쓰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 80개 영화를 송출할 예정인데 이는 직전 분기의 8편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나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의 언어로 제작을 진행하는 중이고 넷플릭스는 내년 콘텐츠 제작에 쓰이는 예산을 기존의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상황이 굉장히 좋고 소실적 발표 이후에 발행한 점을 들어서 현지 전문가들은
지금 발행 시기가 굉장히 매우 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듯하죠.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 장기적인 전망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